챕터 1. 자기 사랑의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자기 사랑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러한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니체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깊이 고민한 철학가로 그의 사상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사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니체는 이웃사랑이 자신을 잊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본질적으로 질 나쁜 사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니체는 강조합니다. 이 고통은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고독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기 사랑은 종종 고독을 동반하는데 이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인생 조언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자기 사랑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2. 자기 사랑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한 힘.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억제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모든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지 간에 항상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악행을 방지하고 타인의 비난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 힘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아지며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나아가는 고통은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이끌어내며 이는 니체가 강조한 고독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향한 힘으로서의 자기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챕터 3. 고통과 삶의 연습. 고통은 우리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러한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삶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연마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고통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느끼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기쁨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니체는 고통 속에서도 환희를 찾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과 주체성 또한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고통을 마주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통을 통한 삶의 연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삶의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짐을 줄이고 고통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고통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이를 삶의 연습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연마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을 찾는 비결입니다. 챕터 4. 타인의 평가와 자기사랑.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자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을 삼가는 태도는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사와 복수심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강자는 감사의 행위로 은인과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며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니체는 우리가 타인의 성공과 명예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미래의 문화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불신과 질투에서 벗어나 모든 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약점을 덕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예술가에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니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문화는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자기 사랑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니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기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니체의 자기 사랑과 자존감.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종교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니체는 자기 사랑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 자기 사랑의 중요성. 니체는 자기 사랑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존감과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SNS와 같은 매체로 인해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 외부의 평가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존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니체의 명언과 그 의미. 니체의 명언 중 하나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4.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자기 사랑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니체의 사상이 주는 교훈. 니체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고독과 창의성을 즐기며 현재를 긍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자기 사랑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챕터 6. 현대사회와 자기 혐오의 함정.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모, 능력,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의 발전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자기 혐오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울이나 카메라 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모습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혐오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은 자기 혐오를 유발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더욱 민감해지며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단점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 이는 자기 혐오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SNS의 발달은 이러한 자기 혐오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생활, 예쁜 셀카, 성공적인 모습들이 피드를 장식할 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만큼 잘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이는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보정된 모습에만 만족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니체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용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장점은 우리의 개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기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고 자신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니체의 조언처럼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챕터 7. 니체의 영혼 회귀와 힘의 의지. 니체는 종교와 도덕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반발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힘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힘의 의지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힘도 포함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 영혼 회귀의 개념. 영혼 회귀는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로 모든 사건과 경험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단순한 순환이 아닌 모든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선택과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동일한 삶을 영원히 반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힘의 의지, 존재의 본질. 힘의 의지는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생명체가 생존과 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본능을 나타냅니다. 성취와 힘의 추구는 인간 존재의 본질로, 이는 개인의 목표 설정 및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환경에 맞서 싸우며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 영혼 회귀와 힘의 의지의 관계. 영혼 회귀와 힘의 의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회귀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보다 값지게 만들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힘의 의지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두 개념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니체의 인생 조언. 긍정적인 삶의 태도. 니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순간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니체 사상의 현대적 적용. 오늘날 니체의 철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 자율성, 그리고 목표 설정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힘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영혼 회귀를 통해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특히 자기계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6. 니체와 함께하는 상. 니체의 영혼 회귀와 힘의 의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힘의 의지를 통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8. 복잡한 역할 속에서의 단순함 찾기. 우리는 삶 속에서 남편, 아내, 부모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순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의 철학과 인생 조언을 살펴보면 그는 우리에게 복잡한 삶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공간도 복잡해지므로 잠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복잡한 역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단순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챕터 9. 행복의 본질과 추구. 행복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탐구해온 주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드리히 니체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구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물질적 소유나 외부의 인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외부적 요소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행복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즉, 행복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적 관점은 그가 제시한 힘의 의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이러한 힘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체의 인생 조언 중 하나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행복의 주관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순간은 다르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소중한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챕터 10. 죽음을 통해 삶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죽음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주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허무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삶의 질이 수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고귀한 삶을 사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죽음을 지혜로운 스승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납니다. 이는 결국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니체는 우리가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데 있어 죽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니체와 세네카의 철학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두 철학자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삶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 삶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니체와 세네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1. 고통과 행복의 이중성.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중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며 이는 인간의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인식하고 견뎌내는 과정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성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고통과 행복은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챕터 2. 인간의 욕망과 행복의 관계.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욕구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욕망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만 반대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으로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욕망의 위계와 그 의미. 욕망은 위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생리적 욕구로 시작하여 안전, 사회적 욕구, 존경,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욕망의 위계는 인간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망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욕망의 충족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욕망이 인간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욕망의 충족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3.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혼자일 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외부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망의 충족과 불행의 관계.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욕망의 충족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일시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더 큰 욕망이 생기고 이는 다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의 충족이 아닌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6. 내면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및 개인적인 성찰. 인간의 욕망과 행복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일 때 느끼는 행복과 온전한 나로서의 행복을 찾는 방법은 결국 내면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챕터 3. 고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고통과 행복의 관계. 고통이란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픈 경험을 통해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며 이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쾌락과 고통.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비극적인 인생관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쾌락을 통해 비로소 고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오랜 인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3. 혼자만의 행복. 혼자일 때 느끼는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자신과의 대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해지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주변과 공유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는 성장.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심과 회복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앞으로의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 행복을 향한 여정. 행복은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험을 쌓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경험은 삶의 여정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챕터 4. 인생의 비극과 희극, 균형의 중요성. 1. 혼자서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행복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자신을 다시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둘째, 혼자일 때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영감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습니다. 3. 쇼펜하우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비극과 희극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극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인생의 비극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이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희극적인 순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4. 균형의 중요성. 인생에서 비극과 희극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슬픔과 기쁨,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비극과 희극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희극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극과 희극의 조화. 인생은 비극과 희극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경험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이를 받아들이고 희극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극과 희극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인생의 비극과 희극의 이면. 인생은 마치 복잡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희극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겪는 많은 슬픔과 고통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종종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존재의 의미가 상실될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반면 희극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찾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일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외부의 소음과 방해 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일 때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4. 쇼펜하우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비극과 희극을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또한 예술과 음악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인생의 비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비극과 희극의 균형 찾기. 인생에서 비극과 희극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및 개인적인 성찰. 인생은 비극과 희극이 얽혀있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일 때의 행복을 느끼고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희극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챕터 6. 인생의 고통과 염세주의적 깨달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고통의 본질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적인 것들조차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발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침대 옆에 곤충을 두고 자는 등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통의 원천은 삶에 대한 염증이 커진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들,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일체계구 개념과 유사하게 욕망이 고통의 근본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염세주의적 깨달음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모든 것, 심지어 명성과 권력 또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챕터 7.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고통과 욕망의 이중성.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인생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통해 고통과 욕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복잡한 인간의 감정과 삶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과 욕망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보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이 우리의 욕망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근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욕망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없는지를 여러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순간적인 행복도 결국은 욕망의 충족이 이루어질 때의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찾고자 하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주체적인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독이 주는 평화와 안정감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고통과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행복과 고통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욕망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며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챕터 8. 쇼펜하우어의 행복에 대한 통찰.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고통 그리고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제시한 행복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의 관계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행복을 단순히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행복이란 고통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의 의미도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은 자기 수용과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깨달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깊은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은 결국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9. 욕망과 행복의 관계. 인간의 삶에서 욕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욕망은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욕망이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인간 존재의 불가분의 요소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비롯하여 사회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망과 행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감이나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욕망의 충족은 행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자기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삶의 다양한 욕망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자기인식을 얻게 됩니다. 욕망의 종류와 중요성이 변하고 외부의 시선보다 내부의 만족을 중시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평화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존재의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이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행복 역시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정서와 인지적 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욕망과 행복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의 연속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목표를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행복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일 때의 행복을 깨닫고 온전한 나로서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10. 고통과 행복의 관계. 고통과 행복은 우리 삶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지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점은 고통의 본질과 행복의 성격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은 종종 쾌락보다 더 강한 감정으로 인식됩니다. 인간은 고통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기억하기 때문에 고통의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대개 소극적인 성질을 띠며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잃게 되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나로서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하며 외부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발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며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고통과 행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고통과 행복은 결국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